자, 일단 그러면 인터넷을 다시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는 우리가 간단하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이미지 편집 플랫폼이에요. 실제 이 미리 캔버스는요, 알약, 알씨 이런 알집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게 미리 캔버스인데요. 무료로 간단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래픽 툴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픽 편집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 요거 나온 거 확인하셨으면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요렇게 떠요. 자, 뭐부터 보여요? 저작권 걱정 없는. 네, 얘는요,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저작권이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활용하시고 쓰실 수 있게 제작이 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혜자스러운 그런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우리가 회원가입을 해볼 건데요. 저는 지금 가입돼 있어서 이렇게 뜨죠. 잠깐 로그아웃 해볼게요. 요 옆에 보면 로그인 하기와 5초 회원가입이 보일 거예요. 지금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 분은 로그인 하기 누르시면 되겠지만 처음 들어가신 분은 5초 회원가입을 눌러주세요. 자, 가입은 네이버로 간편 가입을 하시거나 구글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활용한다면 어차피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빠른 건 구글일 것 같긴 해요. 또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통 다 아이디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네이버로 간편 가입해서 아이디 비밀번호 적어서 로그인 하시면은 바로 가입 절차를 거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구글로 로그인을 했고요. 로그인 유지 안함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런 거 떠 있는 건 뭐냐면 기존에 제가 요걸 이용해서 다른 컨텐츠들을 만들면서 소개를 했을 때 썼던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한 작업 내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에 조그만한 캐릭터 하나가 있으면서 아무 내용이 없다고 그렇게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요 화면까지가 잘 띄워져 있는지 한번 본 후에 디자인 만들기를 들어가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들 로그인해서 들어오셨다면 디자인 만들기를 누를게요. 현재는 아마 요 화면을 지나서 디자인 만들기 화면으로 들어와 있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배경화면 사이즈를 찾으시나요? 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저는 그냥 아무 사이즈나 하나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화면으로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이 상태로 계신지 제가 한 번씩만 보고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설명을 가볍게 드려보자면 이 위쪽에 파일이라는 부분에서는 새로 내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작업한 걸 사본을 만들어서 복사본을 하나 만들거나 할 때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저는 1080, 1080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 그 이미지 사이즈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 사이즈를 내가 변경을 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가 사실 좋은 점은 뭐냐면 유튜브 팟빵이다 라고 하면 우리 썸네일을 얼마나 크기를 줘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는 그런 내용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썸네일을 만들려면 여기 유튜브 팟빵에는 썸네일만 딱 누르면 그 관련 사이즈로 딱 조정이 되고 그에 맞는 옆에 썸네일 템플릿들이 나와서 간단하게 꾸며줄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컨텐츠 사이즈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사이즈는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로 세로의 높이를 길이를 설정을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픽셀 단위만이 아니라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 단위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인쇄용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인쇄에 맞는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편집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리 캔버스가 사실은 되게 좀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도 간단하게 어떤 편집이 가능한 게 이 미리 캔버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있는 템플릿서부터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템플릿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에 1000짜리 만약 인스타그램에 알맞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한다. 또는 뭐 당근마켓이나 뭐 이런데 선전할 광고를 만들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요.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부터가 막막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미리 캔버스의 템플릿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쳐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뭐 방학 특강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은 그에 관련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들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왕관을 쓴 애들은 무료는 아닌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왕관이 없는 것 중에서 괜찮은 게 있으면 그거를 선택을 해서 수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여기 보니까 뭐 겨울방학 대특강, 뭐 어린이 체험미술 특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 디자인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해당 디자인을 클릭해 주시면 그 디자인이 바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겨울방학 특강 모집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따닥 해서 글씨를 고치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글씨는 지우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쓸 수가 있는 게 미리 캔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템플릿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폼을 바로 적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맞게 조금만 커스터마이징해서 저장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템플릿을 쓰시면 좀 편리하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그럼 이렇게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죠. 근데 여기서 난 썸머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를 조절하거나 이제 꾸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썸머 대신에 뭐 윈터로 바꾼다든지 뭐 여기 있는 수박은 이제 어울리지 않으니까 지우고 뭐 요소에 가서 여기서 뭐 눈사람을 쳐가지고 뭐 여기에 맞는 어떤 디자인으로 꾸며서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수정만 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예 생으로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게 템플릿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한번 그냥 템플릿 중에 마음에 드는 걸 눌러보시고요. 크기도 조절해 보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도 보시고 하면서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한 뭐 2분 정도면 되겠죠? 가볍게 한번 보시고 어차피 요건 지금 연습사 한번 눌러본 거니까 이따가 여기 작업 공간서부터 나머지 것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제가 새 창을 띄울 때는 파일에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누를 겁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파일에 새 디자인 만들기. 물론 아주 간단하게는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해도 요 화면은 없어지긴 할 건데 일단은 그냥 새로 만들게요. 사이즈는 몇으로 해볼까요? 그냥 뭐 인스타그램에 있는 뭐 내가 피드 게시물 정도로 하겠다. 그러면 새 피드 게시물을 누르면 그 사이즈로 또 나와요. 네, 원하는 사이즈는 그냥 고르시면 돼요. 자, 템플릿은 아까 소개했으니까 이번엔 작업 공간을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 작업 공간이라는 건 내가 이전에 작업한 것을 불러다가 다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이제 광고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광고를 조금 수정해서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 작업 공간에 내 디자인에 가면은 이렇게 이전에 내가 작업했던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좀 디자인을 좀 수정해서 만들겠다 하면은 그거를 다시 클릭해서 불러오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요거는 제가 당근 같은 데다가 홍보할 때 썼었던
이미지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다른 내용으로 고쳐서 쓸 수가 있겠죠. 뭐 날짜만 바꿔서 쓰실 때도 있을 거고. 요거는 다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작업한 것들이 남아있어서 여기 보이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안 떠 있을 거예요. 요것도 제가 이제 저번에 만들었었던 그런 컨텐츠 모양들이죠. 더 내려보면 아마 제 채널 그 디자인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작업했던 것들이 여기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요건 이제 저번에 이제 그릭 요거트 사장님께서 부탁하셔서 만들었던 리플릿 그 내용인데요. 요것도 미리 캔버스에서 이렇게 제작을 했었어요. 너무 많네. 일단 넘어갈게요. 꽤 많다. 자, 오른쪽 눌러가지고, 여기 클릭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적용해서 내가 내용만 수정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보다 좀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한 게 작업 공간. 그래서 이 작업 공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걸 불러와서 수정하실 때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사진으로 가서 볼게요. 여기 작업 공간 불러온 거는 제가 다시 되돌리게 하겠습니다. 자, 사진은 뭐냐면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사진들이 보여요. 그럼 내가 만약에 겨울이니까 겨울에 관련된 사진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사진을 누르고 사진 검색에다 찾으시면 돼요. 겨울 치고 엔터 치면은 겨울에 관련된 사진들이 나오죠. 역시 왕관 쓴 것들은 무료가 아니니까 제껴놓고 왕관 쓰지 않은 것 중에 괜찮은 것도 꽤 많습니다. 클릭해서 가져온 후에 끌어서 이렇게 조절해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죠.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연하게도 넣을 수 있고요. 또는 필터 효과를 이용해서 조금 다른 느낌의 이미지를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조정에 가서 밝기나 대비 등을 내가 이 이미지에 적당하게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진이지만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게 가능하시니까 한번 참고해 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한쪽을 흐리게 해가지고 처리할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를 흐리게 처리를 하고 싶다든지 동그랗게 흐리게 하고 싶다든지 한쪽 면을 흐리게 처리를 하고 싶다든지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의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활용해서 흐리게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연하게 보이는 이유가 그림에 적용이 돼서 그렇거든요. 방향을 이렇게 정해서 어떤 방향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서 그 부분을 좀 흐리게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도 요 안에 사진이라는 곳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사진을 찾았다면은 그 사진과 관련된 키워드 정보들이 나와요. 제가 고른 사진이 붕어빵, 눕기, 간식 이런 게 들어있네요. 그럼 나는 간식도 찾을래 라고 누르면 다른 간식 사진들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서 내가 써먹고 싶은 사진들을 가져다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쉽게 찾으실 때 활용하는 부분이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컨텐츠를 팔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미리 캔버스에 있는 사진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있는 게 업로드예요. 이 업로드는 내가 만약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걸 가져다가 넣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없고 내가 만약에 PC에 있는 사진을 가져다 넣을 때 바로 업로드를 활용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를 눌러보시면요. 내가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예제에 있는 실전 포토샵이라는 그냥 폴더에 있는 사진 아무거나 가져와 볼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사진이 있다면 해당 사진을 선택해서 열기를 하면은 그 사진이 가지고 와지고 클릭해서 넣으면은 이렇게 컨텐츠에 내 사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 말고 뭐 아까 봤었던 뭐 픽사베이, 뭐 언스플래시 다양했잖아요. 인터넷상으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다운받은 게 있다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서 내 콘텐츠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업로드. 자, 일단 업로드까지만 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잘 활용하고 있나 제가 돌아다닌 다음에 요소랑 텍스트, 테마, 나머지 부분도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올 때, 사진을 가져올 때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싫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미리 캔버스에서는 배경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유료로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안 쓰려면은 다른 방법을 쓰면 돼요. 혹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볼 건데 이 위에 보면 탭 있죠? 새 탭을 한번 누를게요. 이거 그냥 네이버에다가 우리 네이버에다가 뭐라고 칠 거냐면 이미지 배경 제거 이렇게 쳐보시면은 리무버비지라는 다른 사이트가 나와요. 만약 여기에 이미지를 업로드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용했던 이 커플이라는 이 반지 사진이었으니까 똑같이 제가 선택하고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배경이 사라졌죠? 다운받아서 저장을 좀 할게요. 바탕화면에 그냥 반지라고 해놓을게요. 이렇게 반지 PNG로 저장을 해서 여기다가 아까 그 업로드 있었잖아요. 업로드를 해요. 아까 저장한 게 제가 바탕화면에 반지라고 저장했으니까 불러오면 클릭하면 이렇게. 그럼 배경이 없이 이렇게 상품만도 올릴 수가 있어서 이런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미리 캔버스 자체만 쓰는 건 아니고 리무브비지라는 이미지 편집 툴을 더 겪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굳이 유료로 활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아무래도 그냥 프로그램상으로 체크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엉뚱하게 내가 원하지 않던 부분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편집으로 가보면 여기서 삭제 복구해서 내가 삭제할 부분이 더 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 복구할 거면 플러스로 바꿔서 복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서 정밀하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굳이 눕겠다는 거를 어디 맡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활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 배경을 없애는 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배경을 까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으로 내가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써먹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 만은 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다른 툴 리무브비지라는 것도 조금만 섞어 봤어요. 전 이제 제거는 했는데 자 일단 요거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이미지는 제가 다른 과정에서 설명을 할 때 실전 포토샵이라는 폴더를 쓰거든요. 거기 있는 이미지 중에 있는 커플이라는 커플링인가요? 그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 꼭 이 이미지 아니더라도 다른 이미지들로도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딱 그 물건만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여기는 배경 지우기라는 유료 기능이 있긴 하지만 유료 기능을 쓰지 않고 리무브 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경을 없애서 가져올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여기 업로드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만약 인터넷에 일부 사진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 그때는 우리 화면 캡처하는 그 단축키가요. 윈도우와 쉬프트와 S를 누르면 화면을 캡처를 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영역을 캡처를 해서
미리 캔버스 창에 그냥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이렇게 캡처된 화면을 가져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상을 뭐 포스팅하거나 할 때 어떤 부분을 편집하는 어떤 영상으로도 활용하시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있다라는 거 요소 요 업로드 부분에서 한 번씩 확인하시고 그러고 요소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질문 한 번 더 제가 받으러 다닐 거니까 질문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요소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요소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요소를 눌러서 보시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붕어빵이라고 적어 본다면 이렇게 붕어빵 그림들이 나와요. 아까 사진하고는 좀 다르죠? 그림이긴 그림인데 아예 이렇게 그림판으로 그린 것 같은 이런 캐릭터 그림들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이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정신사 나오니까 필요 없는 것들 좀 지울게요. 자, 얘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일러스트에서는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꿔서 다른 이미지처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이미지들은 색깔을 아예 바꿀 수 없는 이미지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얘는 지금 보면은 똑같이 클릭했는데 바꾸는 게 없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림으로 된 이미지도 있고요. 여기서처럼 색상이 이렇게 나와서 다른 색깔로 바꿀 수 있는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붕어빵이 하나 있는데 또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복사는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복사가 돼요. 복사는 컨트롤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 게 파워포인트나 다른 데서도요.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로 얘네가 해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복사해서 뭐 크기를 조절하거나 뭐 회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 내가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꾸며서 놓는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자리 요 네모난 것들, 요 동그라미들이 크기 조절 버튼이에요. 그래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고 중간에 보면은 아래쪽에 여기 회전이 있는데 이걸로 회전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배치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를 배치하다 보면은 얘를 뒤에다 놓고 싶은데 앞으로 갔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얘를 선택했을 때 위쪽에 보시면 정렬 순서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순서를 뒤로 보내거나 맨 뒤로 보내면 제일 뒤로 가겠죠? 뒤로는 한 단계 뒤로를 뜻하고 맨 뒤로는 제일 뒤로를 뜻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들 간의 배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붕어빵 색깔이 너무 일률적이면 재미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색깔로 넣을 수가 있고 이 색상을 선택할 때도요. 이 기본 팔레트에 있는 이 단순한 색깔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 색상표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스포이드가 보이죠? 이 스포이드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직접 찍어서 색깔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붕어빵을 가져왔을 때 뭔가 그림자를 넣겠다. 그럼 그림자를 넣어서 이렇게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뭔가 조금 더 입체 효과랄까요? 그런 거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눈에 조금 더 띄게 만들 수가 있긴 하겠죠. 얘보다 얘가 더 눈에 띄죠? 살짝. 자, 일단 뭐 얘네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요소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그래픽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도형서부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도형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모양 도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사각형을 이용해서 한쪽 면을 이렇게 채우고 다른 쪽에 뭐 그림을 넣는다든지 이런 디자인으로 꾸밀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밑에다가 사각형을 넣어가지고 위에랑 밑에 이렇게 꾸미는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겠죠. 색깔 얼마든지 설정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또는 이거를 얇게 만들어서 회전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 놓는 리본 형태의 배너 모양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도형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색상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모서리를 가장자리를 둥글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모양을 내가 조금 더 자유자재로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외곽선을 넣거나 아니면은 외곽선의 색깔, 종류나 그림자 또한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 자체로도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을 내줄 수가 있어요. 선에는 여러 가지 선 모양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꾸미고 싶은 부분에 뭐 밑줄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디자인 요소로도 선을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디자인을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꾸며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복사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눌러서 끌어서 뭐 밑에다가 놓고 얘를 뒤집으면은 선에서 여기 반전을 상하 반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공지 같은 걸 적을 때 깔끔하게 디자인하는 요소로도 쓸 수가 있죠. 색상 또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신다면 되게 유용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프레임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을 넣는 틀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기본 프레임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좀 특이한 프레임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모거 프레임은 이렇게 핸드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빌딩 사진을 넣는다 라고 하면 좀 그럴싸한 모양으로 나오지 않나요? 따닥 해서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보이게 맞출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만든다면 좀 그럴싸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또는 요소에서 프레임의 기본 프레임의 사각형을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서 크기를 이렇게 프레임 크기를 사각형 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서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3개를 이렇게 배치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복사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놓고 사진을 하나씩 끌어다가 넣는 거죠. 아니면 뭐 하나, 둘, 3개를 다른 그림을 넣어도 되고 같은 그림으로 해서 배치를 해서 놔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으로 내가 디자인 효과를 꾸밀 때 프레임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로 보여요. 자, 차트는 차트 모양을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차트를 만약에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차트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데이터 편집만 하시면 그대로 차트의 모양이 변형돼서 나옵니다. 표의 경우는 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바로 표 모양이 나오고 여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살짝만 설명을 드렸는데 의류 사이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는 표를 활용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아마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행과 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작업하기도 편합니다. 자, 텍스트. 텍스트에서는 기본 텍스트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글씨 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르면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뜨고 따닥 누르면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미리 캔버스 연습 중이라고 작성이 됐죠. 클릭을 하면은 동그란 표시들이 보이는데요. 얘가 크기 조절 버튼. 여기 있는 길쭉한 표시는 글상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배치하기가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쓰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이렇게 글상자를 찍어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글자를 수정할 수 있게 다양한 글씨 채서부터 조절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글씨는 여기서 별 모양을 눌러 놓으면은 나중에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서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은 즐겨찾기로 저장해 놓으면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불투명도나 글자색 등을 조절해서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범위를 잡고 글자색을 꾸며보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색깔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글자 조정에서는 자간이나 행간 등을 조절해서 너비나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장평으로 글자를 좀 뚱뚱하게 만들어서 디자인을 꾸밀 수도 있어요. 또 글씨에 외곽선을 줘서 꾸미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활용하신다면 좀 유용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림자나 그라데이션 효과도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은 두 가지 색깔 중에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단점은 있지만 이 정도도 사실은 그렇게 꾸미는 데는 어렵진 않을 거라서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곡선으로 이렇게 글씨를 넣는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좀 유용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폰트에서는 여러 가지 폰트 모양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스타일에서는 이런 효과음 감정음에 알맞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서 눌러서 글씨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는 그냥 색깔 바꿔지는 이런 테마인데요. 별로 쓸모는 없을 거라 이 정도 소개하고요. 오디오도 그냥 음악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에는 음악을 넣어봤자 어차피 안 들리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저장을 할 때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경우 오디오를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을 집어넣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 경우도 동영상으로 따로 저장을 하게 되겠죠. 배경을 넣을 때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서 해당 배경을 선택해서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패턴으로 배경을 깔아 넣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하겠다. 그럼 단색으로 색깔을 넣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배경까지 쭉 보았고 QR 바코드까지 일단은 오늘은 설명을 좀 할게요. 내가 만약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다른 홈페이지로 넘어가게끔 할 때는 요즘은 QR코드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럼 QR코드를 누르고 여기다가 URL을 적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면 QR이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보통 온라인에서는 사실 많이 쓸 수는 없겠지만 오프라인 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전단지를 만들고 QR을 찍어 놓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요즘은 QR이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옛날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QR 체크를 많이 하셨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QR에는 익숙해졌고 핸드폰으로 사실은 그냥 찍으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QR로 유입을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개를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짧아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까지만 미리캔버스의 특징은 아니에요. 미리캔버스로는 나중에 카드뉴스를 만들거나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간단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다음번에 제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미리캔버스를 활용도 해볼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저장하는 것까지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